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설계가 뭐냐? 이 비주얼을 우리가 영어로 써보면 비주얼 이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설계하는 것을 비주얼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주얼 설계는 뭐냐면 이 객체죠. 화면에 보이는 어떤 그 텍스트나 이미지나 뭐 이런 걸 제가 객체라고 표현했고요. 객체를 사람이 지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가 사람에게 지각이 되죠. 이 지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비주얼 설계입니다. 자, 비주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인지적인 거라든가 이해되는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주얼 설계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학습 내용의 가시성을 높여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이 사용자 행동 단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학습 환경이 있어요. 학습 환경. 이게 이제 학습 컨텐츠가 될 겁니다. 이 학습 환경이 이렇게 있고 이게 컨텐츠가 될 거고요. 이 컨텐츠가 있으면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 유발적인 속성을 어포던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어포던스라고 얘기했고 이 어포던스는 사람으로부터 지각되어지죠. 지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는 그런 이게 퍼셉션이라고 하거든요.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각이 일어나요. 지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서 주어지는 정보를 가지고서 액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액션.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이 액션이 일어나기 전 단계인 지각과 이 컨텐츠 이 환경 사이의 요 지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비주얼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각하는 단계와 학습 환경 요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설계해 주는 게 비주얼 설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비주얼 설계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보면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주얼 설계는 객체를 사람이 지각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설계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네. 요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게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자료는 좀 더 검색을 해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게 그 정리해 보면 이런 표로 나와요. 어떤 제품의 목표가 있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제품의 목표를 근간으로 어떤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설계할 때 이건 전략적인 관점이고요. 스코프의 관점으로 보면 기능과 컨텐츠 요구 사항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이 기능과 컨텐츠의 요구 사항 위쪽에 구조, 레이아웃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이 들어가고 정보 설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들어가요. 예, 그 위에 그 골격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이게 스트럭처고요. 이 골격이 레이아웃인데 이 골격 레이아웃을 들어가면 정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지각하는 그런 쪽에 가면 이 표면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주얼 영역인데 이쪽에 감각적인 측면의 디자인이 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측면의 디자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전략과 범위, 구조, 골격을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 설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미지 출처는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The Elements of User Experience라고 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라고 해요. UX의 기본 요소를 음,
게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 비주얼 디자인, 비주얼 설계 쪽이 위에 있죠. 요 앞에 보면 이제 그 니즈가 있고요, 기능 단위가 있고, 인터페이스 있고, 인포메이션 있고, 뭐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데, 비주얼 설계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레이어, 이런 레이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비주얼 설계의 원리인데, 이 원리는 뭐 어디 한 곳에서 원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제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원리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적절한 개수의 객체를 사용한다. 자, 객체를 사용한다. 이 객체를 제가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오브젝트인데, 이 객체의 종류에는 뭐 텍스트 박스도 있고요. 텍스트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일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레이션도 될 수가 있고, 뭐 비디오, 동영상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의 객체, 오브젝트를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개수를 사용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객체를 사용할 때도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핵심 메시지와 확장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객체 개수를 조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수 있는 개수를 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적절한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 원리 어떤 법칙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 자, 특정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구조화는 하나의 객체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화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글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쪽 영역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해 봤을 때, 여기에 이미지 한 장을 딱 넣을 수도 있겠지만, 요 속에 제가 그 구조화하면서 설명드렸던 복합형의 구조화가 있다고 쳐요. 뭐 이렇게 복합형의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구성된 게 또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복잡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요 한 덩어리 있잖아요. 요 한 덩어리가 사람이 인식할 때는 그냥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퍼세션을 할 때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안에 뭐가 막 복잡하게 돼 있는 거, 요런 각자의 개수들이 객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이렇게 이게 그룹핑해서 덩어리 개수가 이 복합형으로 되어진다라고 할 때, 가 있으니 요거는 하나의 객체로 인지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객체 사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적절한 색상을 사용해라.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할 때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색상 사용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객체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색상도 주의해야 돼요. 자, 색상에서 주색, 부색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덱에 사용하는 주색이 있고요. 설명을 보조해주는 부색이 있습니다. 주색과 부색은 어울림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 적절한 색상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색상인데요. 색상의 어울림을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의 어울림. 색상만 잘 활용해도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색상의 어울림, 이거 중요합니다. 어울림을 고려해야 하는 안목이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색깔을 어떻게 사용해야 두 색깔이 잘 어울려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런 안목이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런 도구, 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툴을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울림, 색상의 어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색상의 어울림을 잘 고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촌스럽다. 아, 촌스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색상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백과 간격을 통일시킵니다. 네. 여백과 간격에서 화면 전체 여백과 간격도 중요하고요. 객체와 객체 사이의 여백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끝났다고 쳐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백 있죠? 요만큼, 여백, 여긴 얼마나 남아요? 이만큼이 남죠. 네. 그러니까 왠지 요만큼에 몰려 있잖아요. 전체 화면은 이렇게 큰데 이쪽 영역이 막 복잡복잡하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 화면의 여백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가 된다. 객체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가요? 예,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자, 간격이 지금 다 다르죠? 네, 이렇게 간격이 다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정돈되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백과 간격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사용자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떤 매체가 중요한가? 자, 위에서 텍스트 박스,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뭐 비디오, 아니면 뭐 3D 객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재료로 쓰시면 되고요. 매체 배치도 중요합니다. 이 배치도 중요합니다. 자, 적절한 글꼴도 중요하죠. 글꼴의 사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화려한 글꼴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글꼴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손글씨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손글씨 있죠. 손글씨. 파워포인트나 어떤 이런 슬라이드 자료를 만드는데 손글씨체를 그 메인 글꼴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강조의 효과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 손글씨는 가독성이 떨어져요. 네. 가독성이 완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꼴 중요합니다. 네. 글꼴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여섯 가지 원리 적절한 개수를 사용하고 색상을 사용하고 색상의 어울림을 고려하고 여백과 간격을 고려하고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글꼴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비주얼 설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비주얼 설계에 참고할 만한 저희 박사학위 논문의 어떤 설계 원리인데요. 어포던스를 고려한 이러닝 컨텐츠의 설계 원리다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을 한번 딱 정지시켜 놓고 제가 쭉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화면을 잠깐 일시정지 딱 시켜 놓으시고 한번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닝 컨텐츠를 구성하는 어떤 영역을 보면 제목 영역, 학습 진행 단계 영역, 본문, 조절 영역, 그다음에 학습 지원 영역,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요 영역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어포던스라고 하는 어떤 행동 유발적인 속성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 저의 박사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 어떤 비주얼 설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잠깐 일시정지 시켜놓고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